어, 새로운 파일 하나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콜앱 밑에서 new 하시고요. 그리고 구글 콜앱 파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요. 제목은 저희가 어제 10번째 파일이 되네요. 파이썬 10번 그리고 에러라고 할게요. 에러. 에러 처리, 에러 하면 좀 이상하죠. 그냥 에러라고 할까요? 에러라고 할게요. 에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일단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크게 오류는 두 가지 종류로 어, 나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보통 에러 났다라고 하잖아요. 에러가 났다, 에러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서 excep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오류들 중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익셉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네, 자, 코드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P, R, I가 아니라 NT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hello 이렇게 했어요. 안녕, 파이썬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코드는 실행하면 실행이 될까요? 아,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된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오타를 낸 코드예요. 일부러 오타를 발생시킨 그런 코드입니다. 네. 자, 네임 에러라고 나오고 있죠. 네임 에러. 에러의 종류는 네임 에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은 이게 에러 메시지예요. 앞에 있는 게 에러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에러의 내용, 에러 메시지예요. 에러 메시지. 그리고 그 위쪽 줄을 보시면은요. 그 위쪽 줄은 에러가 발생한 라인을 보여줘요. 1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어, 이런 걸 보여주고요. PRNT라고 하는 이름은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오타 때문에 발생한 거죠. 프린트라고 써야 되는데 I자를 빼뜨려가지고 발생하는 오류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고칠 수 있죠. 그죠? 이런 오류는 여기를 I 이렇게 써서 실행하면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치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코드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류의 종류 중에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에러가 있어요. 고쳐서 정상적으로 그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거 주석으로 남겨둘게요. 주석으로 남겨두고, 위 코드는, 코드는, 음, 실행을 하면, 실행하면, 실행하면, name error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name error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인 오류 중에 하나예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여서, 에러가 있는 거여서, 어, 얘는 문법에 맞는 그런 문장으로,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쳤던 게 이렇게 고쳤던 거죠. 프린트 하고 고치고, 헬로우, 하이선, 이렇게 고쳤더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오류가 어, 없으면서 실행이 돼야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인트로 변환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입력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정수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정수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입력받은 정수를 출력을 하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 문법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는 코드예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자한테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입력상자, input, 입력상자에서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문자들을 int, 정수로 변환해서 변수 넘버에 저장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는 변수 넘버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정수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입력 박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들을 입력하는데 정수로 변환이 가능한 그런 문자들을 입력하고서 엔터를 하면 이 넘버 인트로 변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죠? 여기서 입력한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는 123이라고 하는 숫자로 변환할 수 있고, 변환이 되니까 저장할 수 있고, 저장했으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으면 프린트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또, 그래서, 이거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코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다 똑같이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A, B, C라고 입력을 해버렸어요. 엔터. 에러가 발생하죠.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킨 건 아니에요. 코드를 수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다가 어떤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오류가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문장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 에러가 발생돼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내용들. 네, 내용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서의 그 코드를 보시면 여기 에러 메시지가 출력된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음. 인풋 함수가 정수 입력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여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입력 박스가 있었잖아요. 인풋 박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A, B, C 하고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에러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int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밑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러가 발생한 위치. 어, 1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1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에러의 이름, value 에러. value 에러. 그 다음에 에러의 내용.
뭐 invalid literal for int with base 1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쪽에 A, B, C 있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A, B, C라고 하는 문자는 십진수로 십진수의 정수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에러다. A, B, C는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value 값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밑에서 텍스트로 정리를 어, 어, 바로 위에 있는 위 코드 셀은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어떤 문자열을 입력했는지에 따라서 코드 실행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혹은 비정상적으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할 수가 있을까요? 문법적으로는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쪽처럼 PRNT를 print, PRINT 이렇게 고치면 언제든지 몇 번을 실행하든 에러 없이 항상 실행할 수 있다. 뭐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할 줄 알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코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위쪽은 첫 번째 코드 셀은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코드 셀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텍스트 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코드 실행 중에 코드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 방법에는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문법적인 오류 같으면 오류가 발생한 에러가 발생한 위치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셀에서 했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셀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코드인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 어,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 어, 예외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어, 코드인 경우 어, 코드인 경우에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더라. 그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항상 에러가 발생하는 거라면 고쳐야 돼요. 항상 에러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되다가 똑같은 코드가 어떤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류의 종류예요. 오류의 종류는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 오류와 예외 처리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오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 예외 처리다. 예외 처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텍스트 셀로요. 이번에는 이렇게 제목을 넣을게요. 예외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예외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은 try, except 문장이에요. try, except 문장. 파이썬에서 try, except를 사용하는 문법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try 구문은요, try로 시작해요. 그리고 콜론을 씁니다. 콜론을 썼다는 얘기는 if나 for나 while처럼 들여쓰기를 한다는 얘기죠. 블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죠. excep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except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except 다음에 콜론으로 바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except 다음에 에러 이름을 써줄 수도 있어요. 에러의 에러 이름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의 종류들. 아까 우리 뭐 value 에러라든가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 value 에러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에러 이름을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없지만 코드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 그 에러 메시지에서 에러 이름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게 에러 이름이고요. 그 에러 이름을 except 다음에 쓰실 수 있으세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에러 이름만 딱 써도 되고요. 에러 이름만 써도 되고 아니면 그 뒤에다가 as 하고서 alias 별명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어, 변수를 선언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except 다음에 error 이름 쓰고 as 그리고 별명까지를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as 부분은 생략을 해서 except error 이름까지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error 이름까지도 생략해서 except 콜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콜론은 절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컬론 안쪽에서 작성해야 될 코드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외 상황이 했을 때, 그 실행할 코드, 발생했을 때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 블록을 2번에서 써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try except 구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try except 구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괄호를 써버렸죠. try except가 가장 기본이고 그 뒤쪽에는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if문에서 if는 필수죠. if 다음에 if else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if elif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if, elif, else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elif나 el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try except에서도 try except는 필수인데 그 뒤쪽에 더 있어도 되는 부분, 없어도 되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else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콜론만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try 블록 안에 그러니까 1번이죠. 1번 try 블록의 모든 코드가 예외 없이
예외 상황 없이 정상 수행됐을 때, 됐을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ly도 생략 가능한 부분이에요. 음. finally도 그냥 콜론만 사용합니다. finally는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해야만 하는 코드가 있다면, 항상 실행할 코드가 있다면 finally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try, except, else로 끝날 수도 있고, try, except로만 끝날 수도 있고요. try, except, else로 끝날 수도 있고요. try, except, finally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try, except, else, finally까지 다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합할 수 있는 게 try, except, 아니면 try, except, else, 아니면 try, except, finally, 아니면 try, except, else, finally. 이렇게 조합이 가능해요. 뭐, 이 try 문장에, 음, try 구문이라고만 할게요. 간단하게. try 구문의 실행 순서는요. try 구문의 실행 순서는 예외가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예외가, 예외 발생한 경우, 예외가 발생한 경우, 예외가 발생한 경우는 1번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다가, 1번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다가, 예외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accept로 가는 거예요. 이 안쪽에 몇 줄이 있을지 몰라요. 이 안쪽에 몇 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ccept로 가요. 2번으로 가요. 그래서 2번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2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고 나면 else로는 못 가요. else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만 가는 코드이기 때문에 else로는 갈 수 없어요. 만약에 finally가 있다라고 한다면 finally로 가요. finally가 없으면 생략돼 있으면 뭐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시작은 1번을 실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1번을 실행했는데 여기 코드가 정상적으로 다 끝났어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accept를 갈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else가 있다라고 한다면 else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finally는. 그러니까 여기를 실행하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else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finally를 실행하는 거고요. 여기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accept로 가는 거예요. 어, exception, 예외를 영어로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2번을 실행하는 거예요. else는 예외 상황이 없을 때니까 3번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1번, 2번 다음에는 finally가 있다라고 한다면 finally로 가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
예제도 만들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만약에 이 except 절에서 예외 이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예외 이름, 에러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에러 이름을 생략하면, 모든 종류의 에러를, 에러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except 절에서 에러 이름을, 지정하면 그 선언된 에러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try except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value error라고 에러 이름을 우리가 특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실행할 때 value error는 except에서 처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코드를 실행하다가 value 에러가 아닌 다른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name 에러라든가 그런 다른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는 except가 있다고 해서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언된 에러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된 에러만. 그래서 아예 에러 이름을 빼버리면 모든 에러를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해야 할 예외 상황이 여러 가지이면 처리해야 할 에러의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except 절을 여러 개 사용해도 돼요.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value 에러도 처리하고 name 에러도 처리하고 뭐 다른 에러도 처리한다. 그러면 except 첫 번째 에러 이름, except 두 번째 에러 이름, except 네 번째 에러 이름 이런 식으로 except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try except는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try, except, else, finally를 전부 다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드를 생각해 볼 거냐면 이런 코드를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그 사용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정수를 두 개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 y라고 하는 변수에다 두 개의 정수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다 계산을 해서 하나씩 다 출력을 할 거예요. 네, 어렵지 않겠죠? 이런 정도는 우리 첫날 한 거 아닌가요? 파이썬 공부할 때 첫날에 썼던 거예요. 자, 그거를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x는 int로 변환된 값을 저장하시면 돼요. int로 변환된 값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정수로 x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y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int 타입으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거예요. 정수 y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수 x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 밑에서 정수 y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뭐 또 숫자를 입력을 할 거고요. 이런 코드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 입력을 받았다 치고 4개의 프린트 문장을 쓸 겁니다.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쓸게요. x 더하기 y는 하고서 결과값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문자열은 빼기. 계산할 때도 뺄셈 연산자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곱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문자열로 곱하기입니다 알려주고 곱셈 연산자 쓰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나누기 이렇게 하고 여기를 나누기 연산자.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성인 다 되신 분들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12, 그 다음에 뭐 13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12 더하기 13은 25 출력이 잘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 빼기 13은 마이너스 1 출력이 잘 됐고요. 12 곱하기 13은 156 이렇게 출력이 됐고 12 나누기 13은 0.923 뭐 계산은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든 코드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고요. 그죠? 문법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고 오타나 그런 것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어요.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정수로 변환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것을 정수로 변환해서 키보드로 변수에 저장하고 두 개의 변수들의 변수 값들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의 결과를 출력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도 틀린 게 없고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첫 번째 줄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첫 번째 줄에서 사용자가 정수를 제대로 입력했다라고 하더라도 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정수 Y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뭐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오타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하는데 아예 여기 첫 번째부터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에러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value 에러. 그죠? 아니면 실행하는데 처음에는 잘 입력을 했어요.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을 했어요. 제가 12 다음에 점을 하나 더 넣었어요. 점. 음. 왜,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보면 1, 2, 3 있고 3 밑에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려고 하다가 엔터 대신에 잘못해가지고 점이 입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란 말이에요. 그럼 1, 2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로 변환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있을까요? 1번 라인하고 2번 라인. 자, 여기서는 전부 다 value 에러. 에러 이름 우리 기억해 둘게요. value 에러. 또 다른 예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숫자를 입력했어요. 두 번째 숫자를 0이라고 했어요, 제가. 더하기 0, 빼기 0, 곱하기 0까지는 계산이 잘 되죠. 근데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도 에러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로, 이름이 뭐예요? 제로 디비전 에러 이렇게 나왔죠. 제로 디비전 에러.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0으로 나누는 거는 에러입니다. 이렇게 에러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코드상에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처리하는 문장이 뭐다? try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고칠 수는 없어요. 이 문장들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위쪽에서 실행할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어, 입력받고 사칙 연산 계산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여기가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뭘로 만들자? 트라이라고 하는 블록으로 만들자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콜론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코드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들여쓰기. 그러니까 여기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탭. 그러면 그 전체 줄을 다 똑같은 크기로 들여쓰기를 해줘요. Shift 누르고 탭하면 왼쪽으로 가고요. 그냥 탭을 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여기가 우리가 정상적일 때 수행해야 되는 코드들. 정상적일 때 수행해야 되는 코드들. 자, 그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except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냥 except로 끝내서 콜론 하고서 블록을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블록을 바로 만들 수도 있고 except 다음에 뭘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에러의 이름을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아까 보니까 value 에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value. 자, 요 정도만 쓰면 에러 이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냥 엔터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어, 그러면 코딩 하실 때 조금 빨리 코딩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쪽에 있는 2번 라인부터 7번 라인까지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디서든지 value error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면 이 안쪽에 블록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물론 여기에다가 as 하고서 뭐 value error라는 의미로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선언.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음. 자, 여기서는 프린트문 하나만 넣을게요.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고칠 수는 없어요. 고칠 수는 없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가 잘 입력해라 라는 식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X와 Y는 정수로 입력해야만 됩니다. 해야 합니다. 사용자한테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건방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정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네. 자, 우리 사용 가능한 모든 구문 여기서는 다 사용해 볼게요. else, else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위쪽에 있는 2번부터 7번 라인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경우 실행할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프린트 문장, 별거 없어. 사칙, 연산을 모두 수행 뭐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finally. finally. finally에서는 코드셀을 종료할게요. 요렇게만 쓸게요. 요렇게만. 네, 이게 try의 구조예요. try, except, else, finally. 시도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시도하다. except,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 이름이 value error이면 여기를 수행하겠다. else, 이 else는 except의 el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여기를 수행하겠다. finally는 마침내라는 뜻이잖아요. 마침내. 그러니까 끝으로.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했든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든 마지막에는 무조건 실행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일단은 정상적인 경우를 볼게요. 정상적인 경우를 보기 위해서 11, 그 다음에 뭐 13, 뭐 어떤 숫자는 상관없어요. 0만 아니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됐는지 볼게요. try에 있는 모든 게 실행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try에 있는 프린트문이 정상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죠? 여기 있는 6개의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예외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else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사칙 연산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 finally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exception을 발생시켜 볼게요. 123이라고 입력했고, 그 다음에 0.1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문장은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됐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input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사용자한테 입력하세요라는 거 보여줬고 사용자한테 0.1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고 근데 어디에서? 이 0.1이라고 하는 문자를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해 버렸어요. 예외가 발생하니까 저장을 못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외가 발생한 위치.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요? 여기서 except로 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용자한테 x와 y는 정수로 입력해야 돼요.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except로 갔으니까. else는 예외가 없을 때니까 여기서 finally로 가는 거예요. 코드셀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용자한테 다시 입력해라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쵸? 잘못 입력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입력해라.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게 예외 처리인 거예요. 이런 거.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try, else, finally가 실행이 되고요.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가 발생하기 전까지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한 순간 except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예외가 발생한 순간에 except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절을 수행하고 파이널리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는 거는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우리가 예외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123이라고 하는 숫자를 x로 입력을 하고 0이라고 하는 숫자를 y로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죠?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 코드셀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 버린 거예요. 에러 메시지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근데 이상한 게 볼까요? 여기까지는 잘 되죠. 곱하기까지는 잘 출력을 했어요. 그죠? 곱하기까지는 잘 출력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겠죠. 요 나누기를 계산하는 부분이 에러겠죠. 그죠? 아까 0으로 나누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기 전에 프린트를 하려면 나누기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익셉션으로 가겠죠. 익셉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익셉트로 가요. 근데 이 익셉트에서는 0으로 나누는 익셉 예외 상황은 처리를 안 하고 value 에러만 처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코드가 실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위쪽에서 설명드린 게 에러 이름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언된 에러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에러 이름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value 에러만 처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근데 발생한 에러는 제로 디비전 에러란 말이에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제로 디비전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else도 실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외가 없을 때만 실행하는 거니까. 자, finally는 무조건 실행해요. 무조건. 예외가 있든 없든 무조건 실행하죠. 예외가 처리가 됐든 처리가 되지 않았든 무조건 실행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코드셀을 종료합니다라는 것까지를 보여주면서도 그 다음에 에러 발생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처리를 하겠다. 이것까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거예요. 여러 개의 종류들을 처리할 때, 여러 개의 종류들을 처리할 때 except절을 여러 개 쓴다 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except. 아까 제로로 시작했죠, 제로. 네, 요 정도만 쓰면 주피터 노트북에 콜앱은요. 콜앱은 그 제로로 시작하는 그 에러 메시지 이름을 찾아서 보여줘요. 그냥 엔터만 치시면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에러잖아요. 그래서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만약에 보여주면 그러면 또 다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이제 우리가 만든 try 구문은 value 에러는 여기서 처리하고 제로 디비전 에러는 여기서 처리하고 두 개의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try 구문인 거예요. 자, value 에러는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우리 어 123, 그 다음에 숫자 0, y가 나누는 숫자니까 y에다가 0을 넣어 볼게요. 네, 이제 아까랑은 달라졌죠. 에러 메시지가 안 보이죠.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으로 나누는 예외적인 상황을 프린트문으로 처리를 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어, 코드를 정상적으로 끝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도 동작 순서는 이래요. 동작 순서는요. try에 있는 코드들을 쭉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다가 예외를 만나요. 예외를 만나면 일단은 첫 번째 except로 가봅니다. 첫 번째 except로 갔을 때 에러의 이름이 맞으면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finally로 가요.
여기 except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발생한 에러가 첫 번째 except에 있는 에러 이름이 아닌 경우, 그러면 그 다음 except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 except에서 이름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에러 이름이 일치하면 여기서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니다? 그 다음 except를 찾아가는데 except가 없죠. 그러면 그건 에러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if, elif랑 비슷한 거죠. if, 네. 아, 죄송하고요. 네. if랑 비슷한 거예요. if가 어떤 조건을 실행하다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죠? 두 번째 컨디션을,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해 보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컨디션을 검사해 보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할 거잖아요. 엘리프가 동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여기서 끝.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처음에 어디로 가요? 첫 번째 else로 가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죠. 그래서 여기를 처리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에 여기로 가죠. 그쵸? 그래서 엘리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if 뭐 x라는 변수가 있는데 50점 이상이면 어떤 일을 하고 elif x가 80점 이상이면 두 번째 일을 하겠다. 자, 두 번째 부분 실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행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0점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실행이 다 돼버렸으니까 50점 이상이 아닌 거는, 50점보다 크지 않은 거는 80점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여기로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처리가 돼버리면 밑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if문을 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except도 마찬가지예요. except도 만약에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게 value 에러다. 그럼 여기를 처리하고 끝. 근데 여기서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try, except, 그리고 else, finally가 모두 사용된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 전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죠. else나 finally 전부 다 생략할 수 있고, except에서 에러 이름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다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40분에 시작할게요. 우리.